자, 안녕하세요. 최영규 교수입니다. 생명출판사의 파이썬 알고리즘 책의 2장 연습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쪽에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를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알고리즘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이 알고리즘에 대한 입력의 크기와 기본 연산을 뭘로 하면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라,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처리 시간 특성을 각각 설명해라. 최선은 얼마고 평균, 최악, 어떤 알고리즘은 최선과 평균, 최악이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고 이렇죠.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라 라는 것이 이 문제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입력 리스트에서 가장 큰 알고리즘을 찾는, 가장 큰 항목을 찾는 알고리즘. 자, 입력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이 항목의 개수가 n개로 갑시다. 자, 이런 입력 리스트가 주어졌을 때 여기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찾는 알고리즘. 자, 이런 알고리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력의 크기는 무엇일까요? 리스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당연히 그 입력 리스트의 크기 n, 입력 리스트의 크기 n이 입력의 크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연산, 이 안에 여러 가지, 이 알고리즘에서 여러 가지 연산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냥 가장 간단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기본 연산은 무엇입니까? 비교 연산이 있겠죠. 그 현재 가장 큰 항목이라고 생각하는 값과 어떤 항목의 값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이 가장 적절한 기본 연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서 가장 큰 항목을 찾는 문제에서 최선과 평균과 최악의 특성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만약에 맨 앞에 가장 큰 항목이 있다고 합시다. 맨 앞에 가장 큰 항목이 있더라도 맨 앞에 가장 큰 항목이 있으면은 한 번만 비교하면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맨 앞에 있는 항목이 제일 큰 값이란 것을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n개의 모든 항목을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최선의 경우나 최악의 경우나 이 구분이 없을 겁니다. 최선의 경우나 최악의 경우나 당연히 평균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입력 리스트에서 이제 최악의 특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입력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이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하죠. 입력 리스트에서 모든 숫자를 더하는 알고리즘. 이것도 입력 리스트의 크기가 이제 입력의 크기가 될 것이고, 기본 연산은 모든 숫자를 더하니까 더하는 연산을 이제 기본 연산으로 해서 사용하면 될 것이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숫자를 다 더해야 되는데 최선의 경우는 좀 더하기를 덜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없죠.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n개면은 최소 n-1번을 더해야지 답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최선, 평균, 최악으로 나누기가 이제 불가능한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n 팩토리얼 구하는 알고리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n 자체가 입력의 크기죠. n이 예를 들어서 10의 팩토리얼이랑 만의 팩토리얼이랑 계산하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 곱하기가 사용될 텐데 곱하기의 횟수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게 n 자체가 입력의 크기고, 그 다음에 기본 연산은 당연히 여기는 곱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최선, 최악 그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은 아니겠죠, 그죠? 당연히 이제 최선이나 최악이나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n by n 행렬을 더하는 알고리즘도 이것도 그냥 입력의 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n by n이니까 이제 입력의 크기를 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n으로 생각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 연산은 여기 어떤 두 개의 n by n 항목을 이렇게 더하게 될 테니까 얘와 얘를 더하는 더하기 연산 정도가 적절한 기본 연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선, 최악, 평균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없는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은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약간 어렵습니다. GCD A, B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이제 구하는데 나누기 연산을 이용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나누기 나머지 연산이니까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계속 이제 만드는 그런 연산이기 때문에 기본 연산은 얘로 이제 하면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입력의 크기는 당연히 이제 A와 B가 주어지면은 A와 B 두 개를 다 입력의 크기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처리 시간적인 특성이 사실은 상당히 좀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생각하기 전에 앞에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입력 리스트에서 모든 가장 큰 항목을 더하고 숫자를 더하고 찾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order of n이 되겠죠, 그죠? n 팩토리얼도 order of n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이제 n번 곱하거나 1부터 시작하면 n번 곱하는 연산이 돼야 될 것이고, 요거는 더하는 거를 이제 n by n 개 항목이 있으니까 order of 뭐 n 제곱 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클리드 알고리즘은 이거는 이제 생각보다 이제 어떤 A와 B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면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대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는 뭐 그런 이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찾다 보면 이런 사이트가 나온 이런 사이트도 보면은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 나눗셈을 이용한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알고리즘을 이렇게 제시하고 요거의 시간 복잡도가 여기서는 뭐 이런 형태로 로그 order of 로그 b 이제 로그 파이의 b 이런 식으로 파이는 이게 골든 레이쇼 요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종류의 알고리즘들은 시간 복잡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것만 하고 여기서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과 7번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 1.5와 1.5는 이제 A와 B에 대한 모든 이제 인수를 모두 다 구한 다음에 이 인수와 이 인수 사이에서 가장 큰 인수를 찾는 알고리즘이 1.5고 1.6은 A의 인수를 모두 구한 다음에 A의 약수죠. A 약수를 모두 구한 다음에 그거 중에서 제일 큰 것부터 B를 나누어서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그거를 찾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이건 알고리즘 책에 있는 알고리즘 1.5를 봐야지 이제 해결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요 약수와 요 약수, 이 약수가 n 개고 이게 m 개. 예를 들어서 이제 최대 아무리 많아도 a 개만큼은 넘지를 않겠죠. b 개만큼 넘지 않으니까 결국은 약수의 개수가 이제 a에 비례하고 b에 비례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모든 약수를 이제 비교해가지고 가장 큰 걸 찾는다면은 a 곱하기 b 이제 order of a 곱하기 b보다는 절대 더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겠죠. 이제 가장 단순한 알고리즘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두 숫자가 A와 B 두 숫자가 주어졌을 때 A에 대한 약수를 다 구하기 위해서 A만큼 이제 나누어 이제 1부터 A-1까지 쭉 나누어 보게 되면은 이제 order of A라는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요거를 각각 B로 나누어 보니까 두 번째 거는 얘는 시간의 복잡도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거는 요거는 order of 이제 A 곱하기 B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연습 문제 1번과 2번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입력 리스트에서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입력 리스트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해야 돼. 이 입력 리스트의 크기가 n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order of n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입력 리스트에서 어떤 항목이 몇 번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n번 저걸 해야 되는데, 자, 이 두 알고리즘의 차이를 봅시다.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검사를 하다가 만약에 앞에 딱 찾았어요. 찾으면은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알고리즘은 최선의 경우는 훨씬 더 빠른, 최선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이제 입력이 이제 우리가 찾는 값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게 한 번의 비교만, 그러니까 order of one만에 해결이 됩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는 맨 마지막에 있거나 이 안에 없는 경우, 그 경우 order of n의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거에 비해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목이 몇 번 나타나는지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맨 앞에 우리가 찾는 항목이 나왔다 하더라도 여기서 멈출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당연히 무조건 끝까지 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2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최선, 최악, 뭐 평균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이 없이 전부 다 order of n에 비례하는 시간이 걸려야지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이제 답이 맨 앞에 있으면 order of one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선의 경우는 빨리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건 뭐 큰 의미는 없다. 라는 게 이제 3번에 대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4번 시간 복잡도 함수의 증가 속도를 비교하라. 얘는 n이니까 n의 3승 얘와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약간 헷갈리죠. 얘는 n이고 n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n 제곱이 더 클 것이고, 뭐의 n승이랑 n 팩토리얼 어느 게 더 클까요? 이거는 당연히 팩토리얼이 더 큽니다. n이 커지면은 무한대에 가깝게 커지면은 얘는 한 번마다 1000씩 곱해지는, 얘는 거의 무한대씩 곱해지기 때문에 얘가 훨씬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얘는 같죠. 뭐 당연히 같고, 요것도 가만 생각해보면 요거는 요게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그 2의 n이고 로그 2의 n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자, 5번 문제는 시간 복잡도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입력의 크기가 2배가 되면은 처리 시간은 몇 배가 늘어날까?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 되죠. 이제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n이면은 로그 2의 2n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로그 2의 n승 분의 1 더하기 로그 2의 n 이렇게 되겠죠. 하여간 그렇고, 두 번째 거는 n분의 2n 되겠죠. 얘는 간단하게 이제 약분이 되니까 두 번째는 이제 2 이렇게 될 거고, 세 번째는 n 제곱분의 2n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 약분하고 나면은 이제 4가 되죠. 요거 날아가고 2의 제곱 4가 될 겁니다. 4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의 n승 분의 2의 2n 이 되겠죠. 2의 2n이면 2의 제곱에 n승 해서 4 뭐가 됩니까?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아마 4가 되겠죠. 그죠? 자, 얘는 루트 n분의 루트 2n 배 증가하는 겁니다. 이것도 풀면 루트 2가 되겠죠. 자, 6번은 시간 복잡도를 비곱 표기법 나타내는. 자, 이거는 order of n 제곱, 당연히 이거는 order of n 3승, 이거는 n 3승과 이거 중에 어느 게 더 빠릅니까? 얘가 빠르죠. order of n 3승. 자, 얘는 2의 n승이 있고 3의 n승이 있습니다. 자, 이건 order of 3의 n승. 자, 3의 n승이 있고 n 팩토리얼, 얘는 order of n 팩토리얼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7번과 8번도 뭐 간단한 문제. 7번은 이거 뭐 그냥 order of 1이 제일 적을 것이고, 그 다음에 log n일 것이고, 그 다음에 n 제곱 n 3승 n 다음에 n log n이네요. 그죠? n log n, 그 다음에 n 제곱 n 3승, 그 다음에 2의 n 팩토리얼 이런 순서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에 n 4승이 n 4가 아니고 n의 4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의 n승이고, 요거는 n의 4승, 요거는 4의 n승, 3의 n승, 뭐 로그 2의 n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뭐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쉽게 이제 답을
요게 이 n4 이게 n의 4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뭐 간단하게 이 식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되겠죠. 자, 9번은 정의를 이용해서 이것을 증명하라는 문제죠. 이거는 그 정의에 따라서 증명을 하면은 되는데,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거는 예를 들어 C를 1로, N0를 1로 넣으면은 이걸 만족을 한다. 그 정의 1에서 요거와 요걸 넣으면은 이 식을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게 맞다라고 나타낼 수 있죠. 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책에서 하나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그 증명을 하면 됩니다. 이건 책의 71쪽을 71쪽에 심화학습이 있죠. 심화학습을 보면은 이제 모순 유도 증명법이란 거를 이용해서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이게 이제 모순 유도 증명법은 일단 이게 포함된다. 이게 참이다. 이게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게 모순에 도달해서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증명이 이제 됩니다. 자, 이 증명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도 다 같은 방법으로 이제 포함된다는 걸 증명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는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증명을 하면 될 것이고, 포함된다는 거는 간단하게 이걸 만족하는 뭐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맞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면 됩니다. 자, 10번 문제는 뭐 양팔 저울 n개 동전과 양팔 저울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가짜 동전이고 진짜 동전과 무게가 약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위조 동전이 진짜 동전보다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작성해 보라.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하여간 요런 식으로 되니까 여러분도 한번 요걸 읽어보시고, 아니면은 이게 다르다.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하여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에 대한 답은 일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1, 2, 3번은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번, 8번은 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이제 12번 문제는 시간 복잡도 비곱표기법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1, 2, 3, 4는 이 정도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혹시나 답이 틀렸으면은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6번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7, 8번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 2장의 12번까지가 2장의 1절과 2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2절까지의 문제풀이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